반갑습니다. 예,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숙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홍보실, 지역경제과, 교통과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홍보실, 지역경제과, 교통과 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세입은 납세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먼저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에게 지휘를 하고, 결산 총괄 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를 차례로 불러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납세과장,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그 순세계 잉여금이 451억 아닙니까, 그죠? 전년 대비 한 90억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순세계 임여금 중에 뭐 초과 세입, 집행잔액, 뭐 지출잔액이죠. 뭐 지출잔액 해가지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450억 중에.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예.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네. 초과 세입이 57억, 약 58억.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 58억. 그 다음 계획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16억, 1600, 1억 6,300. 네네. 그 다음에 낙찰 차액 1억 2천, 예비비 2억 2천, 22억. 예. 지출 잔액이 308억입니다. 그 지출 잔액 308억 중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죠. 앞에 있습니다. 90억, 96억.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교부 차액 7억 8천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중에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좀 자금이 아직 입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좀 내시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실제 올해 다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특별회계에서 초과 세입금이 한 58억 정도
생겼고 일반 회계에는 초과 세입금이 마이너스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추계했던 금액보다 한 7,900만 원 적게 들어왔다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전년도 그 추계 그러니까 초과 세입금을 보니까 약 50매덕 되던데 올해 마이너스 7,900만 원이 된 뭐 주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그걸 좀 뭐라고 그럽니까? 추계를 억수 타이트하게 추계 예측이라고 그러나? 추계가 잘 됐다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작년에 네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 특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대우조선 해양에 네. 분식핵에 따른 한급금이 한 95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는 138억이었네요. 초과 세입금이. 예, 작년이 아니고 2021년 결산 예, 예, 기준으로 요 결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그 15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일반 회계는 이제 138억 정도 그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돌려준 돈 예. 그게 많아서 그렇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근데 추계를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것까지 잡지만은 또 연말 정산이라든지 예. 그 이게 또 생성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또 한급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특별회계가 세입 대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많던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건 왜 그러죠? 그런 그 상동에 있는 디클리버 아파트 예, 예. 아파트 그 분담금이 돼요. 기반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아 70억 매덕 들어와 가지고 예, 예. 그래서 많은 거네요. 근데 이게 그 예산 전문가들 이제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제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초과 세입금은 뭐 여기 얼마 안 되니까 뭐 빼고라도 나머지는 이제 다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이 써야 되는 돈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출 잔액이라든지 막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물론 뭐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2021년 대비는 순세계 잉여금도 늘고 그러면 내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제 예산이 쓰여진 거 있다 아닙니까? 예산 집행률도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한 전년도 2021년도 아까 여기 있네요. 그 세출이 뭐 한 쓰여진 게 한 뭐 87%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83%입니다. 이 결산서상 이 보면 그 무려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이 그 정도로 뭐 예산도 좀 늘은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뭐 쓰여지지 못했다. 그 또 그 쓰여지지 못한 것만큼 시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가 그 7% 4%의 갭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네네. 작년에 흰남도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도내에 네네. 창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작습니다. 창원시 다음으로 작습니까? 예, 우리가 창원시가 한 2% 되고 우리가 한 2.2%입니다. 많은 시군은 지금 현재 7%까지도 간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21년도 그 예산 평가에서 이 항목이 적용된 평가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최우수를 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일단 고생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진주에서
총 예산에 그 순세계인지 집행잔액인지 모르겠는데 4천 몇백억까지 남아가지고 4,600억인가? 근데 그거만큼 사실은 4,600억이 남은 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았던 부분이니까 당시 이제 진주시의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뭐 진주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시만의 결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이제 그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뭐 수치로 드러나니까 그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창원을 비교하고 뭐 어디 다른 동네 비교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어찌됐든 간에 한 2,600억 정도 집행 잔액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2월금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전년 대비 또 뭐 늘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절감액 이렇게 보면 세출 결산 총괄 이렇게 보면 예산 절감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도 0원이고 올해도 0원이던데 이 칸이 있다는 것은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 안에 적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1조 한 2, 3천억 결산상으로 보면은 뭐 예산으로 보면 뭐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1조 4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담은 얼마나 더 있을 텐데 이게 0원인 이유가 뭐 부서에서 이거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 내가 이거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됐는데 그 예산 절감을 계량화 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는 그 예산 편성하고 나면 그 일상적 경비라든지 정부에서 뭐 1%, 2%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그런 그 무슨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네네. 일률적으로 우리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걸 일률적으로 삭감한 난이 있어 가지고 네네. 이 부분 시스템상 그리 남아 있는 걸로 네네.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스템상 남아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산 자체를 뭐 허투루 썼다는 게 아니고 예. 옛날에 딱 저 당초 예산을 얼마 하게 되면 그 1회 추경 때 각 실감마다 의무적으로 3%를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난이 아직 그 시스템상에 남아 있어서 그리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절감액이 그 일률적으로 3% 삭감하던 그 부분이 예, 예. 예산 절감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설계비를 만약에 면동에서 설계비를 한 2, 3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 그 토목직에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을 그 설계비를 한 2, 300만 원 아끼면 그는 예산 절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큰 폭으로 보면 뭐 낙찰 자랑이나 뭐 이런 부분 다 절감액인데 예, 예. 여기 이제 시스템을 한 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했던 그런 기기 때문에 이걸 좀 표기를 뭐 달리 못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0으로 뜬 부분이고 그 절감한 부분은 뭐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소소한 거는 그 잔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회 2회 추경하면서 그 감액하는 부분도 먼저 그 절감액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있을 테니까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유동자산 있다 아닙니까? 그 페이지 26페이지에 그제시 자산이 이제 4조 4,715억 원인데 그 중에 이제 유동자산이 2020년도에 2,700억, 2021년도에 2,900억 하다가 2022년도에 5,065억으로 뭐 한 3,100억 정도 이렇게 2,100억이죠. 2,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 뭐 기업을 평가할 때 유동자산이라 하면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 제한 없는 현금 및 뭐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뭐 목적 뭐 보유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유동자산이라 하던데 유동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한 2,100억 정도
이 2,100억이니까 뭐 하여간 한 2천억 이상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2 회계연도부터 건설 중인 자산을 그 산정해가지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건설 중인 자산을 예, 건설 중인 자산 중에 돈이 집행된 사항은 그 산입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이 끝나면 어떻게 그냥 그거로 갑니까? 그러면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항목별로 다 재분류가 돼가지고 네네.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아, 그래요. 뭐 일단 뭐 제 질문은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 관련돼서 늘 이제 나오는 문제지만 그래서 조금 한번 몇 개는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반납금 안에는 실제로 또 그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매칭비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지출 효율성에 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작년도에 168억 수준에서 185억 수준으로 실제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토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 내에 이제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반납되는 이런 이제 해마다 이제 되풀이 되는데 이에 대한 좀 집행 철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없습니까? 그 국도비 반납 부분은 뭐 사업 분야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건 대부분 집행이 되는데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가면서 감액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다음 연도 다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일률적으로 뭐 국가에서 일이 하는 부분은 좀 추계를 정확히 잡아 달라는 뭐 통계 자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실과하고 우리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출 잔액 부분에 보통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 22년도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이상 보조금 집행 잔액이 43건 234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지출 잔액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1억 원 이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칭비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매칭되는 비율하고 맞습니다. 예, 그 43건 중에 대다수가 그러면 예 이제 맞습니다. 1억 이상은 매칭비하고 관련이 됐다 이렇게 예, 예. 보이네요. 결국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또 그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을 조금 그 구체화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제시가 이제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 실장님, 네. 2월 관련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사업부서가 뭐 좀 2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뭐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세출 예산의 2월 사업비 최소화를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어떤 데 보면 이제 전액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던데 또 한 50억씩 이렇게
이제 2월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뭐 그게 계속비 아무리 계속비 2월이라도 공사 진행 속도를 보고 아니면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그 예산을 2월 시키기보다는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좀 2월비를 줄이고 다른데 뭐 쓸 데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좀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공사하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에 정말로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짜와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바꿔보자. 안 하면 능가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이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계속비 사업 같은 거는 그 효율성의 문제인데 이제 당장 급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함으로 해서 실제로 시급한 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그걸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혹시 뭐 다음 연도 예산 당초에 뭐 편성을 못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부서 상호 간에 좀 신뢰성을 가지고 편성해주고 다음에 또 대끈하고 좀 그 긴급히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해가지고 재편성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느 것 한다 이 답변은 좀 어렵고 포괄적이긴 한데 하여튼 그 부서하고 최소한 그 의견을 조율로 해가지고 그 효율성 있게 시민이 직접 그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꺼번에 뭐 50억씩 60억씩 넘어가는 거는 참 아까 하다 보면 뭐 한 10억 범위 안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5, 60억씩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해서 조금 뭐 그런가. 그거 하면 이제 토지 보상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 또 장애거든 갑자기 이제 한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자재가 수급 안 돼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후 미발주 사업도 사실은 여기서 용역이라면 실시 설계 용역이더라고요. 그냥 용역이 아니고 실시 설계 용역까지 왔으면 거의 행정 단계에 가장 뭐 이제 거의 이제 공사 착공 전에까지 도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해놓고 나서도 미발주 사업, 아예 그러니까 전액 미발주 사업도 있더라고요. 전액 미발주 사업도 있고 뭐 한 70% 하다 중간된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만약에 실시 설계까지 왔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 불용되는 2월 되고 불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다면은 그 사업은 마무리 시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실설이 됐다는 자체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각각 사업별로 아까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민원 발생에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용역을 좀 뒤로 밀리다든지 뭐 용역을 뭐 아예 발주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평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2010 뭐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해가지고 그 실시 설계 다 나가지고 땅도 매입이 뭐 한 5, 60% 이상 된 줄 아는데 거기서 공사가 딱 스톱이 되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다절정산을 하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일단은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도 포함을 좀 시키라 이래.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도 뭐 장기 미집행 시설 뭐 단계별 집행 계획 들고 오니까 2단계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데 2단계 계획은 2026년 이후로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뭐 가능한 거는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뭐, 지금 우리 농업용 저수지 재단 관리 풀백이 철저히 우리 이제 농업 정책과 농업 지원과입니까? 그쪽으로 된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풀배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이제 그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500이면 500, 400이면 400 해주고. 근데 이 부족분이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또 전용돼서 갑니다. 그게 회계상 맞습니까?
그 뭐 회계상 보면 녹지가는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관리에서 풀백이 내려간 거고 네. 농업 정책가 내려간 거는 어쩌면 뭐 농업용 시설에 대해 내려간 건데 그 뭐 엄격히 따지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포괄적으로 맨동장 입장에서 보면 뭐 면적이 예전에 지침이 내려가고 시설비는 전용 안 된다면서요. 그 전용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제 말은 이 풀백이 예산이 어찌됐든 지적을 받았으니까 네. 만약에 또 의무적으로 풀을 베야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동법 시행령에 제 23조, 24조에 보니까 이게 육안으로 그 이렇게 그 문제점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려면 풀베기가 돼야 뭐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기획 예산 쪽에서도 이걸 중요 예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예산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배당되는 예산이 작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러니까 면동 배당이 작고 그러니까 절반만 그 풀을 베고 절반만 안 베고 그 예산은 부족하니까 산림녹지과 그 등산로 예산 땡겨 가지고 우리 그 저수지를 베고 이란다 아닙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좀 잘못됐지 않았나. 뭐 예산 편성이라는 게 딱 뭐 과목 그 예산 편성 목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저수지 부분도 한번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농업정책과로 재배정되는 게 면동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동으로 갔겠네요. 근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뭐 문제는 없다. 그 뭐 맨동에 큰 금액이 아니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는데 맨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저수지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좀 했는데 그 편성할 적에 그 우리 저수지 그 풀베기 그런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부서하고 저 협의를 해서 그리 뭐 좀 편성에 좀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이 좀 올라오면 이거는 안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네. 제방이나 뭐 이래갖고 제대로 관리 안 돼가지고 뭐 혹시나 뭐 무너지면 대형 사태니까 예.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임시세액 수익 관련해서도 앞전에 또 오셨을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임시세외 수익 그 징수율이 2021년도에 비해서도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뭐 이 앞전에 말씀하시기를 뭐 임시적 세외 수입은 갑자기 이제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좀 지금 저 50%도 지방세도 안 돼서 예, 지금 지방세도 그렇고요. 네네. 세수입도 물론 또 우리가 조금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 체납세 징수율이라는 부분이 네네. 우리 시 지역에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네. 고용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받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결과로 인해서 조금 아마 징수율이 낮고요. 아마 또 우리 또 다른 실가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각 부서마다 사실은 그 행정 재산을 대부해줘 가지고 예, 다용료도 예, 사용료 수입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경상경 세외 수입은 다 90몇 %씩 그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이 미수납이 되는 걸 보니까 아니 세금이야 사실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 재산을 빌려가지고 자기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것마저도 미수납이 생기고 그 임시적 세외 수입도 뭐 거의 비슷한 뭐 요 안에 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은 이것도 어떤 뭐 사용료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내나 임시적 세율 수입은 행정제재 부과는 가진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건축가에서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 반대급부 없이 아니요. 여기 결산서상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네. 35억으로 해가지고 예. 따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율 수입은 150억으로 해가지고 또 따로 그 세입이 과목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임시적 세액 수입에는 또 150억 원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차지하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그 좀 이 징수율이 어찌됐든 간에 2021년도보다 떨어진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네네. 그 징수율, 네. 집행률 예. 다 떨어진 부분이니까 뭐 아무리 뭐 흰남노 거기 있더라도 2023년도에는 아직 뭐 전반기가 다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가지고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앞에서 그 이태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이월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설공사의 이월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주로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해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강급자재 그 지급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그 실시 설계가 발주가 늦어서 또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월 방지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강구가 돼야 된다. 이 사항은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 후에도 미발주 사업이 또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이제 미발주 8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 전에 사전 계획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그 뭐 대다수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은 이제 시공자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쉽게 또 연장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공사기간 연장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좀 더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공사 기간 연장 그 계약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부서에 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꼼꼼히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직원은 홍보실 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홍보실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홍보실은 아주 예산을 잘 쓰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불용도 없이 또 잘 쓰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뭐 부탁일 수도 있고 그게 앞전에 어디를 갔더니 제가 보니까 그 도시 규모가 크질 청송
예, 청송을 갔는데 그쪽에 한 해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뭐 이렇게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이랬더니 방송 프로그램에만 7억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간 데는 7억 들어갔다는. 예, 많이 들어간 데는 7억이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요즘은 TV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자막 배너죠. 배너로 청송이 그래 많이 보이더만은 그게 다 이제 예산인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송이라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저는 저한테 청송은 예. 청송 보호 감호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은연중에 국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송이 뭐 청송 사과라든지 뭐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막 그 산소를 뭐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중이니까. 그래서 도시 이 이미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어쨌든 좀 방송의 뭐 파급 효과도 뭐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또 방송에 너무 편중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작년 2021년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그 데이터를 낸 자료를 보니까 TV 광고는 차지하는 게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전체 방송 광고액 중에서 그렇고 나머지 75%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만 모바일 쪽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모바일. 그 특히 이제 OTT도 이제 들어가는데 OTT도 사람들이 TV로 보는, 그러니까 TV를 보지만 그 OTT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모바일로 보나 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로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또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 휴대폰이나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OTT를 보고 그 외에 SNS 광고들 뭐 인스타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광고액이 세태가 그리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 홍보 담당 부서가 어찌 됩니까? 홍보실입니까? 예, 담당관이 입이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아마 이제 좀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팀장님이 그만두시고 김밥 팔러 왔다 아닙니까? 예,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근데 어찌됐든 좀 중추적으로 이 좀 뭐라 그러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뭐 누구 못지않게 좀 전문가였고 관심도 많았고 그러고 저 메타버스 1억 2천 예산 아닙니까? 그죠? 메타버스도 아마 뭐 이제 기존 팀장님께서 많이 해가지고 그 사업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이 앞전에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좀 흘러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직 좀 이러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예산을 좀 주장하고 그 예산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빠지면 이 동력이 빠지기 마련인데 그 사실은 지금은 또 트렌드가 메타버스로 또 한물 가버리고 금시 또 AI로 넘어가 붙더라고요. 뭐 챗GPT로 이런 넘어가고 막 이래 하는데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으면 우리 감당할 만큼의 그게 된다면 타절정산하고 그 사업 중단하는 게 어떤지 나 그것 때문에 사실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거의 지금 메타버스는 거의 지금 그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니까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저 메타버스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젊은 계층 어떤 이제 시민들이 그 자유롭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안의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그제 시청을 일단은 예. 메타버스로 꾸며놓은 거 아닙니까? 예. 뭐 그제 시 전체는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제 시청을 그제 메타버스로 해놓은 하고 거예요. 또 일반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지에 예.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관광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오픈은 안 됐고 지금 아주 완전히 마무리된 건 마무리는 아니고요. 안 지금 됐고. 거의 한 80% 정도 예정. 80%까지 가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 어쨌든 홍보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홍보실이니까 홍보가 목적이고 홍보 트렌드가 우리 TV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관리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온라인 마케팅 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 늘어나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 1억 2천 늘어난 게 메타버스 때문에 늘어난 아이고 아닙니다. 그 별거 예. 또 그 방송 제작 지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요 실무자가 이 방송 이제 그 제작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방송 제작하다 보면 뭐 민원이라든지 또 장소 섭외 이런 데 일이 많거든요. 그걸 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각종 우리 전국 PD라든지 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봅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아이고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송도 많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OTT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예. OTT 쪽도 한번 뚫어보심이 예. 예전에 외도를 무슨 이승기 씨하고 뭐 여러 박나래 씨하고 와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예능을 찍고 갔더라고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예, 지금 그런 넷플릭스도 것처럼. 많이 들어오고 OTT도 예, 들어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동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우리 거제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방송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전년도에 우리 홍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거꾸로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온 거와 우리가 요청을 했는 거 그게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횟수로 그냥 어바웃으로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16편이 제작을 했었네요. 거기에서. 16편. 예, 16편. 그걸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방송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서로. 예. 그러면은 한 달에 한 편 정도를 했다는 소리네, 그죠? 예, 16편 같으면.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운동장 옆에 보니까 또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지금 촬영 이제 하고 예. 영화 그러니까 촬영. 얼마 전에도 우리 김치 파이브 흥남철수 기념 해가지고 꼬꼬무 예. 꼬리 그거 방영된 거 아십니까? 예. 예. 요게 의외로 또 많이 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은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 시가 해외나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예. 소통기구 아닙니까? 큰 의미에서, 그죠? 그제에 뭐가 있는지, 그제에 어떤 관광 인프라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KTX 역사 신공항 여기에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6년밖에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해외, 물론 우리 이태일 위원장께서 이제 또 TV에서 또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갑자기 예,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거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요 실무자들도 예. 기존에나 그 팀에 있었지만 예. 또 밑에 그 실무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또 제가 정말 유심히 봤던 한 분도 또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지금 창작을 하다 보면 예. 참 힘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고민해야 되고 또 이게 맞는지 검증해야 되고 이 우리 김덕만 여행 박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도를 1,300번 왔다 갔다 했다는 저는 자세히 한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덕만 여행 박사입니다. 거제 시장은 몰라도 김덕만 박사는 알 정도로 우리 거제시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거제의 홍보를 어떤 방식과 이 사람은 네이버 블로거 전국 1등입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도 우리 거제시를 그 외도를 1,30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 가이드 역할을, 라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정한 우리 거제시의 그 관광이나 이런 걸 홍보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에 8월 말쯤에 그 생방송 6시 내고인가 그거는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그거는 저번에 이제 또 다른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제 저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임영웅이가 한번 왔다 가면 제일 좋겠죠.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봤을 때 노출을 해야 되는데 47년 만에 이제 4주년이니까 51년 만에 첫 노출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인가 이제 음악회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를 홍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홍보팀에서도 서로 소통을 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장승포에서 하는 축제 있잖아요. 맥주 파티인가? 네, 맥주지. 거기 아주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젊음 하면 또 힙합, 예, 또 힙합 하면 또 EDM 파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예. 정말 그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우리 거제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 마케팅 우리 실장님. 스타 마케팅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한 방 찍어야 됩니다. 거제시는 네. 임영웅이를 부르든 지금 임영웅 씨가 야구장 가가지고 지금 대박난 거 아시죠? 예. 한번 언론에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임영웅이가 야구장 한번 갔더니 지금 야구장 매출이 그러니까 야구장 관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손흥민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 하면 그래서 이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관광까지 해서 이게 완팀이 돼야 되고 또 완스텝이 돼야 되고 서로 공유가 돼야 되고 이게 홍보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우리가 이제 해외나 혹은 국내에서 유명인이 오거나 어떤 외빈이 왔을 때 참 어떤 우리가 그분들한테의 큰 돈은 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처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홍보실 너무너무 아이디어 짜고 참 힘든 거 아니까 화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숙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제시의 얼굴과 같은 우리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 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5개 정도의 성과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소셜 미디어 활용 관련해 가지고 측정 산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의 측정 산식이 목표 소셜 미디어 상시 운영 대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설정이 필요하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셜 미디어 운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 잔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채널이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기로는 총 6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튜브, 인스타, 원투 계정,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이렇게 지금 6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우리 그 이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메타버스가 또 새롭게 들어간다면은 우리 전체 또 뭐 채널이 하나 정도 더 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소셜 미디어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통합 브랜딩화가 좀 필요한데 어떤 거제시의 브랜딩으로서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소셜 미디어 어떤 그 특성별로 저희들은 홍보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미디어 특성별로 저희들은 그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특성별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에 어떤 큰 틀을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각각의 홍보 채널별로 특성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거제시를 했을 때 떠올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런 이제 어떤 브랜드 이런 걸 통해서 브랜딩화를 할 수 있게끔 좀 체계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련해서 지금 그 예산 중에 미디어 관련해서 시민 홍보단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1년도에 7,100만 원에서 22년도 예산이 6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인 결산은 5,500만 수준이다. 근데 이제 그 시민 홍보단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역량 강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 미흡했던 게 어떤 내용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그 홍보다 이런 그 예산이 줄은 이유는 그 당초에 이제 홍보다 인원을 좀 많이 늘었는데 너무 많이 늘는 것보다도 또 정해야 된 인원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인원을 좀 줄면서 그다음 예산이 좀 줄었고 또 이번 추경에 다시 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어떤 기획이라는 연출 그 팀을 새로 구성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뭐 그 비슷한 수준에 이제 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 홍보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원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기량을 시를 위해서 또 이제 그 봉사하는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뽑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그리고 그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거제시가 홍보가 잘 되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종은 없는데 여기. 종은 없다 여기. 사무국 직원은 지역 경제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출 결산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발굴이 목표치의 미달이에요, 과장님. 예.
사실 거제시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억수로 발굴도 좋고 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특별히 목표치는 우리 22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작년에 17개 기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이거 혹시 목표치에 미달된 이유가 있는가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지자체로 거제시가 맞습니다. 좀 그런 걸로 예, 알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조금 목표치를 좀 과도하게 잡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신규 발굴을 많이 했었는데 매년 일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럼 올해는 혹시 또 작년에 실적 미달이니까 목표치를 조금 조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초반에 거제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기업하고 너무 많이 됐을 때 좀 맞습니다. 우려가 있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112개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정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기업을 생각하면 네. 현 수준 정도를 그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속 그 기업들이 예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기간만큼만 지원되는 그 기간만큼만 하고 예. 이게 조금 어떻게 되든지 이제 없어지거나 계속 유지가 안 될까 봐 좀 걱정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할 정도는 발굴을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신규 발굴보다는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예. 끝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 하단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보면 사고 이월이 한 건 있어요, 과장님.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사고 이월이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월이 됐는가 이월 사유를 보았더니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 보험금이 그 하재 공제보험입니다. 예, 그게 뭐 서류가 뭐 제출 지연이 되어서 뭐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됐다는 사유가 이월 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뭐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어서 이 부분만큼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입을 했고 네. 이월 해가지고 1월 20일자로 일괄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12월 결산이니까 그 예, 이후엔 다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보험금이 서류 제출이 안 돼서 미납이 됐다면은 그 사이에 혹시나 예.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 예.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뭐 서류를 빨리 제출하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예. 보니까 작년 12월이니 그럼 지금 다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제가 예, 질문을 드리는 1월에 겁니다. 다 일괄 지급을 하고 지출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조개 과장님. 거제사랑 상품권은 이게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그 국비가 연말에 추가 지원된 게 있었는데 그 15억 중에 발행 수수료 12억하고 네.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3억 남은 거 그 15억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그 우리가 연말에 또 선 지급을 했고, 예, 선 지출하고. 그래서 당초에서 이런 줄 알았는데 연말에 뭐 그렇게 된 줄 제가 몰랐었거든요. 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그래서 상품권은 더 하면 뭐 이렇게 빨리 이제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예. 혹시 왜 그런지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국비가 뒤늦게 예, 내려왔을 근데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 배달앱은 예. 2,300이 불용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이미 공공 배달앱은 제가 지난 하반기 때 들어와서 이거 한번 여쭈었을 때 이건 네. 사업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네. 근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결산 추금 때 정리하지 않고 2,300이나 불용을 시켜서 그 작년 11월 20일부로 이제 협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아, 봄에 이미? 봄부터 우리가 조금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던 그게 그 비용을 좀 산정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11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달료 관련 뭐 얘기들이 좀 많아서 예. 그때 어떤 팀장이 하여튼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었더니 이 사업은 요런 이유로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벌써 가닥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뒤에 이제 사업을 안 한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게 있길래 예.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거 2,300이면 참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명동에 예산 없어서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종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제 하나 요 밑에 18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예. 요게 이제 2월 사유가
신재생에너지 원자재 공급 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모듈 출고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91을 했고 그 모듈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광 모듈 그 제가 말하는 건 태양광 산업이란 얘기를 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 예. 태양광 산업에 들어가는 그 모듈 그게 수입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보면은 융복합에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 사업도 있는데 이 지열 사업을 우리 시가 지열 사업도 합니까? 예, 그 16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 실제 그 13명이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장애 처리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우리 시가 지열 사업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지열도 16개를? 합니다. 예, 아, 그 지하 배고 한 50m. 16개를 예상했는데 예, 예. 그 조금 뭐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3개가 포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포기를 왜 했을까요? 이 사업은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그 뭐 저는 부서에서 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 부서가 이 사업들 내용을 야무치게 인지를 하고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그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홍보를 하고 예.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런 역량들에 대한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걸 26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신청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사전에 그 사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했던 건데 뭐 개인 사정으로 근데 포기 이유가 개인 사유라고. 예, 예, 예. 뭐 경제적 사유도 있을 거고 뭐 사업성에 대한 예, 얘기를 예. 하시는데. 예, 예. 근데 사실은 지열 사업 이런 것들 보조 비율을 보도 자부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또 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하니까 뭐 포기한 사람들 좀 그래서 많습니다. 시가 지열 사업을 준비를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태양만 생각했었는데 요건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열 사유를 보면 예. 사실은 이제 다른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단체 운영인데 3,302열이 돼 있어서 1열 사유를 보았더니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대란으로 납품 지연이 2열 사유인 거예요. 예. 사회단체 운영에 이런 사유가 뭐가 있을지 봤더니 정확한 1열 사유가 뭐였냐면 어떤 단체의 차량 구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상임위와 하면 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열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어떤 의원이 보아도 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이 또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마 태양광 관련일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 적혀져 있길래 예.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예, 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사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생활경제과의 2열 사업 잠시만요. 잠시만요. 200쪽의 2열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단도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492열 보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예산을 쭉 보면서 이제 1월금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걸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 현액, 지출액 492 이렇게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서에. 예. 그럼 이게 만약 이 492열이 만약에 4억 4천이다. 그러면 전체는 예산 은액이 얼마지만 이 원인 행위를 한 금액만 예산 2월에 나오는 거에는 그렇게 적는 겁니까? 제가 지금 책자가 지금 그거를 제가 챙겨온다는 게 안 챙겨왔는데 2월 사유에 보면은 2월 내 예산 현액이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현액이랑 그게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다를까? 이대로 나와서 이 492열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예산 현액은
이게 12억인가 이 금액이 적혀져 있지 사고 이월액하고 예. 당해 연도액하고 또 우리 합산돼 있으면은 그보다 클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예를 예. 저는 왜냐면 이 예산 현액에는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에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여기 이제 사고일에 되는 원인 행위에 되는 그 사업에 되는 그 금액만 적혀져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예산 현액이 다른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거에는 그대로 예산 현액이랑 똑같이 가는데 요 도시 배관가스 사업비는 그게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2월에 사고 2월에 그게 현액이 아 제가 책자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고 2월. 단독 도시가스 우리 예산 현액은 그렇죠. 12억이었거든요. 예. 그 이월에 7억 6천하고 예산액이 그 사고 1을 이 4억 4천하고 12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이쪽 금액에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죠. 예. 9억 8천으로 돼 있고 예산은 이 예산이 달라서 예. 제가 사실 이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 이월이 되는 원인 행위 되는 금액만 그 2월 명세서에는 예산 현액을 적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가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건 제가 이제 그거는, 업무이어가지고 함께 결산이라서 풀어갑니다. 제가 예. 확인하게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는 예. 제가 설명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은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 가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예. 그 187쪽의 밑에 보면 그 마을 공동체 발전 지원 사업도 사업비 이게 마을 공동체 이것도 장자마을하고 네. 동덕생활체육공원이 신청을 했었는데 뭐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를 됐던 겁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아까 지열 사업도 제가 몰랐던 건데 그 사업도 13개가 포기고 예. 마을 공동 발전소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든지 어떻든지 사업이 안 되는 포기를 거잖아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부서에서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경제과이긴 하나 이게 예. 전부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되는 거랑 연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는 부탁 말씀인 거예요. 예, 예. 올해 이 사업들이 이제 뭐좀 상임해달라 그렇긴 한데 제가 또 따로 챙겨는 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신청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끔 예. 지가 좀 잘 좀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거 없거든. 지열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를 했다 하면 누군가는 첫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가 50%나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네. 이거 하려고 신청했던 건데 그러니까 안 하면 결국에는 예, 마을에서 뭐 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또 앞으로 나라 돈이 또 이제 반납되는 또 이게 이중 네. 삼중에 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올해는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교통과 가상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 가상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아주동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업무도 지금 그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또 통합돼 가지고 일들이 지금 뭐 너무 많이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버스 이게 해마다 제가 5년치를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들 지금 작년께 거의 170억쯤 됩니까? 160억 정도 160억 정도 예. 됩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좀 몰아가지고 막 한 5년치를 몰아가지고 뭐 어떤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집행부에서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대중교통 같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이 자체가 수익 노선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거의가 3분의 2 이상이 비수익 노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영버스가 또 운행 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버스 회사다가 공영버스를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 재정상 최대한 재정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영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향후 추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우리 그 신안에 갔더니 공무원 한 명이 7년 동안 이걸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뭐 택시업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그 어떤 교통수단 그런 분들 다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영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아주 그 큰 사례가 있고 지금 부산, 창원, 기타 여러 지금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도시들도 지금 조금씩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 세금으로 그 160억을 준다는 것은 말이 공영제 합법적으로 공영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공영제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지? 네. 그래서 참 교통과 다른 민원 때문에 고생도 많으실 건데 이 버스 문제는 정말 그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광역교통망 거기 이제 뭐 패널로 한번 잠깐 참석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 주차장이 또 어디로 간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그런 그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좀 잘 수림을 하셔가지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라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정말 그 고민이 되실 건데 요거는 한번 또 이제 어떤 버스 회사의 그 임원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교통에 이 시내버스 노선의 전문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이게 참 병폐가 50대 50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된다. 비효율도 있고 따라서 뭐 어떤 그 회사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뭐 버스 회사 2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한 팀에서 하게 되면 뭐 오늘은 이쪽을 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합의 자체가 무조건 손님이 있든 없든 50대 5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지만 또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우리 그 시내버스에 전국에서 제일 전문가 한 분 초청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의원도 말씀하셨던데 그리해서 우리 거제시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이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보십니까? 무료한 말입니까? 네. 혹시 경간위에서 혹시 이태일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 청송군에 가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완전 우리도 거제시도 가서 이거 하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연구회에서 갔다 왔을 때. 청송군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하죠 아마. 네, 전부 무료. 그건 무료한데 전체 예산 투입되는 게 한 3억 4, 5천 정도 시에 군에서 주는 시작하고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더 전체는 많았어요. 31인데 보전해 네. 주는 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그 예산을 시야용 공약 사업을 없애고 우리 18세 이하, 70세 이상 전부 시내버스 무료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예, 갖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예. 그 왜냐하면 그때 좀 고무적으로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만약에 뭐 차비가 뭐 1,500원이 만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나들이를 안 나가시다가 그냥 그게 무료로 하니 나가신대요. 그 나가서 왔다 갔다 3,000원보다 돈을 더 쓰고 오시는 거지. 나가게 되면 뭐 이것은 억수로 그 생활에 활력도 넣으시고 이런 좀 긍정적인 뭐 돈을 일단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는 또 사실은 이제 고령화로 가는 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잘 좀 추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1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08쪽 세임 예산. 108페이지. 네. 주차 요금 수입에 한급액이란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임 예산. 예,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주차 요금은 우리가 주차를 하면 제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수입이죠. 예, 예. 근데 거기 한급액은 어떤 경우에 한급이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과 세임 예산 108쪽의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예, 주차요금, 내가 주차요금 내면 그냥 수납이면 끝인데, 한급이랑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좀, 이거 그 영업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 있거든요. 영업장 경우 우선 주차요금 내 가게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거 예, 예.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걸 취소한 부분이 한 48만 정도. 아, 그 미수납액. 예, 예. 그럼 그게 한급은 이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그걸 겁니까? 이제 먼저 수납을 했다가 자기가 아. 하겠다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한급 되돌려 준 겁니다. 아, 그런 경우. 예. 내 집 앞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 우선 그걸 주차구역 신청을 하거든요. 하시더라고요. 한 데가 있고. 그러면 그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요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걸 중간에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내준 겁니다. 아. 다시. 그 이제 그게 48만 원입니다. 한급은 예. 요건 이해가 되었고 주차요금 받았는데 다시 돌려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한급액은. 우선 주차 구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네. 일단 우선 그 영업장한테 자기가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쵸, 우선 그쵸. 주차 예, 구역이라고.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 시에. 그러니까 예. 자기 가게 사용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냈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가게에서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신청했던 그거는 미수납액이고. 예예. 미수납액이고. 그거는 한급이면 그 아까 미수납액은 그럼 뭔데? 설명이 안 맞지. 그걸 감액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우리 네. 가게 앞에 요거는 제가 우선 이용권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시에다 신청을 해요. 과장님. 네.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할 때 내가 미리 주는 거니까 돈을 뭐 드렸어요. 근데 신청을 취소를 했어. 네. 그럼 그건 한급이네. 한급. 그러면 아까 근데 미수납이라고 해서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48만 원은 없는 겁니까? 48만 원 이게 응. 그 한급 행기입니다. 우리는. 그 미수납액은 그럼 예를 들면 과장님 그 우선 그 주차 취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내 가게 했다가 내가 미리 돈을 주고 했더니 안 돼 취소를 해서 그러면 미리 받았으니 돌려주는 건 맞아요, 시가 그죠? 네. 뭐 한급을 한 거 맞고 주차 요금은 내가 주차 요금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수입 아닙니까? 당초에 수입을 잡았다가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감액 처리. 그걸 미수납이라고 합니까? 미수납은 없는데요. 감액 40 처리한 건데. 48만 원이 있는데 자꾸 없다 하시면 제가 책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하면 더. 예, 그래 한번 알겠습니다. 큰 해볼게요. 금액은 아닌데 제가 주차 요금을 쉽게 생각하면 요금 내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한급이 있고 미수납이 있길래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제가 물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액을 감액 처리한
일단 예, 뒤에 돌아오는 거. 예, 그럼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네. 1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가태료 말씀드렸었는데 유독 차량 관련 가태료가 많아서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차량 관련 가태료에 예. 요 미수납액 생긴 내역 여기 보면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은 불법 주정차 위반 가태료 보고 그러죠. 이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예요? 예예.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많은데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해년도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분을 했는데 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가에서 이걸 독촉도 보내고 이제 합니다. 하고 하는데 넘어가 버리면 한년도 넘어가 버리면 납세가에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압류도 하고 뭐를 하는 것 사후 조치는 요즘은 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다 있는 데서는 전부 다 압류 조치를 해놓는데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있겠지만은도 생활행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자기들이 생활 형편이 안 좋다고 많이 안 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생계형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일단은 행정적인 처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차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압류 조치를 전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차가 참 이렇게 가태료가 물긴 있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영업용의 이런 것들은 생계형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이고 왜냐면 근데 그냥 이것만 쭉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량 관련 가태료인데 이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도대체 부서에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수납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미수납이 많이 안 생기도록 어쨌든 한 부서에서는 3억 4천 정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세출 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34쪽에 과장님. 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그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달성률이 90%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했다 이렇게 시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버스 이용률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51%입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근데. 예. 왜냐하면 자가용 보급률이 거제시가 거의 좀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나머지 부분이 한 47, 8% 또 그다음에 택시 이런 이용률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버스 이용률을 봤을 때는 5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 이용률이라는 거는 제가 궁금한 건 용역 결과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왜 대중교통 이용률을 목표치보다 달성을 못했다라고 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우리가 목표치를 10일을 잡았는데 9.98이라고 90% 달성률이라고 했는지의 부서에 제가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목표치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목표치의 전체 인구의 비교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런 나온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목표치를 내고 실적을 9.98로 해서 달성률 90%를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떤 답변을 기대했는데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 노선 이거 용역을 하는 것도 제가 쭉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진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용역을 했죠. 그 용역도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고 쭉 보니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235쪽에 그 중간에 보면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이게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한국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예, 연계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100대 이게 우리 그 가제였잖아요. 뭐 100대 선정 가제였던 그랬던 거 2020년도인가 어쩐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21년인가부터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라면 우리 시가 이걸 억수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 과장님 그러면 1,660만 원을 마일리지 지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 매칭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책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주민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교통안전공단에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합니다. 네,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럼 요 금액을 우리 시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예산이 예. 매칭 사업이긴 하나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사실 제가 왜 이거를 관심 있게 보냐면 결국 이거는 탄소 중립 정책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를 걷는다, 자전거를 탄다, 그런 마일리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카 그럼 우리 시는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1,600 나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 알뜰 카드를 발급하는 맞습니다. 시민들이 발급하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그럼 우리 시는 이걸 예.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전체적으로요. 예. 그게 파악이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가장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냥 434명입니다. 나라 돈이 내려오니 그게 맞춰서 매칭해서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딱 맞게 쓰긴 했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 지원이니까 그만큼을 맞추는지 잘 모르겠으나 처음에 할 때는 홍보한다고 체험단도 운영하고 이랬다고 얘기가 막 기사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그러면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좀 한번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433명 예. 예, 대중교통팀장 김준찬입니다. 지금 알뜰 교통카드는 이거는 이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나서 이게 한 달에 16회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출퇴근 이제 집에서 놓을 때 그 어플을 또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플에서 출근을 누르셔가지고 그러면은 집에서 그 정류장까지 걸어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간 그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또 도착 어플을 누르고 그 다음 다시 직장 뭐 시청이랄까 뭐 시청까지 와가지고 또 어플에서 도착을 해주면 그 걸어간 만큼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16회 이상을 쓰면은 그러니까 8일이겠지. 그럼 출근 퇴근 이래가지고 한 16회 이상 쓰면은 그만큼 이제 그 한 14,000원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만큼 이제 다음 달 자기 그 요금에서 마일리지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 팀장님 그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그건데 그래서 그게 한도액이 있고 예. 출퇴근 그러니까 그게 있고 이제 그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모바일 이런 좀 까다로운 절차가 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알뜰 카드를 잘 활용하려면 좀 그렇게 불편함을 좀 해결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 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게 국도비 매칭이고 우리 시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대되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걸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당장. 또 금액도 상한선이 있으니까 30일 다 해도 내가 사실 그 마일을 넘겨도 14,000 이상은 3만 원을 또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 좀 이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고민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근해서 거의 매일 버스를 타고 출장을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행 처음에 이거 알뜰 교통카드 할 때 제가 차석으로서 제가 담당을 했고 네. 제가 그때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신용카드 후불로 타다가 네네. 알뜰 교통카드 이걸로 해가지고 14,000원이라도 좀 할인을 받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해봐야죠. 예, 제가 그 네. 5월 달 내내 계속 제 알뜰 교통카드 이걸로 저는 한 20회 정도 왔다 출구를 썼다고 봤는데 어플에서는 8회 이용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시스템에도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안에도 일단 그 알뜰 교통카드 그건 다 붙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근데 팀장님이 실제적으로 예. 사용해보고 했다니까 제가 사실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사실은 이걸 한번 이걸 보고 버스 탈 때도 한 번씩 저번에 저희 한번 이제 버스를 한번 탈 일이 있어서 교통카드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교통카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뭐 잔액 부분에 이런 것들을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실제로 그 부서에 이 담당하신 팀장님 직접 이용을 해보고 이렇게 불편이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업들이 이제 그리고 매칭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시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시도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데 우리 부서가 좀 더 그러니까 내년에 뭐 몇 세 이상은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도 좀 챙기면 이게 다 좀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저소득층들한테는 좀 더 마일리지 지원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결국 저소득층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할 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카드도 이용하게 하고 그럼 우리 시 뭐 실적도 좋아지고 할 텐데 아무튼 이거 좀 잘 챙겨서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남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다 쓴다는 얘기기는 하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통약자 편의정지 이제 요건 제가 그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처음에 왔을 때 보고했던 그 용역 사업이죠. 교통약자 편의정진에는 용역 사업도 있죠. 네. 그 2월달에 저희 최종 보고 받았던 그 용역 사업도 이게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용역비가 4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4억이 아니고 4천만 원 아닙니까? 4천만 원입니까? 아무튼 그 용역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어요. 네. 제가 보고 그래서 제가 늘 교통약자들은 뭐 저상버스 해주고 해도 뭐 장애인들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제가 또 이번에 또 챙겨 보았거든요. 몇 개 사업, 몇 주인 사업 제가 챙겨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장애인 계시는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좀 그 용역한 만큼 제대로 그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좀 부서에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월 사업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교통공원 뭐 지자체 ITS 지원 사업들 이렇게 뭐 2월 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제 2월 사유를 쭉 넘겨 보았더니 뭐 사업 설계 변경, 뭐 사업비 뭐 확보가 뭐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2월 사유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 같은 맹시열 사업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네, 전체 예산이 전부 한 다 10몇 이 예. 사업 그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들입니다. 전부. 준공시가 미도된 거는 한 건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2월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확보를 못했다. 설계 변경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준공이 미도리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건 한 건이고 예.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2월 사유가 되어 있길래 행정에서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과장님 말 맞다나 기한 미도래면 이러면 제가 뭐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월 사유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7건 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뭐 그렇다면 제가 뭐 100번 이해는 하겠다마는 그럼 2월 4일에 그렇게 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 예, 그렇게 그냥 하도록 뚝 보면은 설계 변경, 사업비 뭐 확보, 부족 이런 거면 누가 그 이해를 해서 2월 잘했다. 중간에 설계 변경한 부분도 조금 한 건 있거든요. 아, 이 네네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준공 시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좀 아무튼 뭐 명- 사업비 명시될 확보를 못했다, 뭐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예. 사업이 뭐 지연되고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통과를 불렀으니 교통과 이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좀 죄송합니다. 제일 경무부서라고 그래 놓고 제가 이 질문은 뭐 그 지적 사항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잘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예, 거니까.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성과 지표에 대중교통 일일 이용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인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일 이 기준일에 이용 인원수를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보통 냅니까? 실제로 이용했던 인원수에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는 한 8.9%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9% 정도 되네요. 9.89% 돼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인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표준 원가를 계산할 때 전부 버스 회사에서 이용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 버스 이용 인원수를 그 인원수를 적용해서 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여기 이제 기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10월 정도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표준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원가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버스의 이용률을 가지고 이용률을 가지고 두 개 책정. 이제 회사에서 받은 예.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하는 가지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하긴 했지만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주정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그 지출 잔액이 조금 한 1,400만 원 정도 일단 남아 있는 상태고 우리 주차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행 철저라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 예정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한 155% 수준으로 낙찰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만 하면은 일단 수익이 될 거다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계약 금액의 한 50% 정도가 체납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영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231개 예전에 그 전체 사업 보고할 때 231개 해서 유료가 101개로 지금 말씀을 전에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이후에 좀 추가된 부분도 있는지 하고 같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아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그 입찰을 하면은 입찰에 지금 이제 그 가액 대비해서 지금 한 15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155%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 계약 금액 대비해서 일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산 검사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파악되신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시 전역에 노상도의 주차장 현황 DB 구축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완료가 됐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주지명 정행렬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주차장에 대한 구축하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 그 업무 보고에 공용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지도팀의 향후 계획에 시전역에 노상로에 주차장 현황 작성, DB 구축하겠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그리고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혹시 진행 사항이 그러면 아직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까?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직까지 지금 그 사업 자체를 할 때 우리 작년에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할 때 그때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책자도 하나 용역 2억 들여가지고 1억 5천인가 2억 들여가지고 아마 그쪽 그게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하고 수립하는 요 내용은 없습니까? 이 실시 운영은 매년 우리 12월 말 되면은 올해 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담당 부서가 조금 다르기도 하죠. 예, 많이 시장경제과 쪽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도 넘어오기도 하고 그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연 예. 네.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동우주차장 같은데 도시재생 위험센터 앞에 알겠습니다. 동우 주차장을 그 장애인 단체에서 입찰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7,4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700만 원이 이제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SGR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충당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아마 이 작년 행감 때 이게 나왔던 내용이고, 사실은 그 단체도 어떤 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제시에 보조금 받는 단체인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매년 조금씩 내든 어떻게 내든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탕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현재 마음 아프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그때 할 때 질문이 있어서 조금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 도시재생과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 그 당시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위 그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분할 납부를 안 유도하고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받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아까 또 한은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48만 원 그거는 똑같은 예가 농업관광가에 입장료 수입이 1,몇백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게 카드 12월 27일 날까지 우리가 이게 닫힙니까? 우리 결산이 닫힌다 아닙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 수납되는 금액은 미수납으로 뺐다가 1월 달에 카드사에서 입금해 주면 다시 그 수납은 그렇게 세입으로 잡힌다 하더라고요. 아마 48만 원이 그걸 겁니다. 카드 아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한은진 의원님. 아까 그 용역비 추가 과장님, 예. 제가 4억이라 했더니 4천만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4억입니까 4천입니까?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용역은 제가 4억이라 했더니 4천만 예, 원이요. 4천만 원인데. 4억이 4천만 원 맞습니까? 저는 왜 이 자료에는 4억이라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이동 편의 용역비 아닙니까? 제4차 거제시 고통 정진계획 수립 연구용이 4천만 원입니까? 예, 4천만 원입니다. 이 뒤에 2월에 보면은 용역비는 4억이라 되어 있어서 4억하고 4천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192쪽에 보면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192쪽에 보면요. 대중교통 지원 연구 용역비에서 4억 지출 원인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요 제가 말한 거는 요 4천만 원짜리 용역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4억 용역 중에 요거는 4천만 원이다. 예, 예. 전체 용역비가 돼 있는 게 아마 4억인 거고 이 이동 편의 정진 용역은 4천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 이해가 아니, 각 영목이다. 대중교통 지원 연구 용역비가 4억이고 4억이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연구 용역비는 4천만 원이고 4천이에요. 4천만 원 맞고. 예. 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 결산서 그 보면 세출 2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그 보강 유지 부분입니다. 그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낙찰 금액도 많고 지출 전액도 지금 한 1,925만 원 정도 되고 요 보조금 반납금도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온이 12로 된 겁니까? 잠시만요.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유지 부분에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예,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 요 12도비로 예, 된 예.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 이 부분은 지금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라서 예, 예. 그렇군요. 아, 제가 보기에 여기 그 지출 잔액하고 낙찰 차익이 있어서 아, 낙찰은 우리가 이거 잘 받았구나. 낙찰 가격이 이렇게 낮으면 이게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23년 올해 3월 달인가 우리 의회에서 저기 그 버스 노선으로 해갖고 현장 점검을 갔었어요. 그 보니까 3명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하고 버스 정류장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버스를 맨 뒤에 앉아가지고 쭉 한 바퀴를 타는데 거기 보면은 노선 그 위에 보면은 그 정류장 위에 간판이 그 노후가 돼가지고 희미꾸리하게 돼 있고 글자도 안 보이고 엉망이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예산이고 유지 정류장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월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요. 요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 제가 간 데는 그때 뭐 4등 저 성포 이쪽으로도 다 된 거예요. 예, 예. 전체적으로. 예. 아, 그 마을 표시돼 있는 예, 예, 그거는 예. 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예. 이제 안에 버스 정류장 안에 관광지도 예. 이제 그거 정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는 옛날부터 진짜 그 일이 많아갖고 뭐 고통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던데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왜 일을 안 했노?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작년도 이 여기에 전체적인 우리 이 예산 중에는 도색이라든지 예. 정비소 관리라든지 전부 쭉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매칭 사업도 있고 12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체 해가지고 낙찰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불능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현에 보니까 바닥에는 그 바닥에다가 정유 표시를 해놔놓고 팻말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고현 보면 그 롯데리아 있는데 지금 그 삼산이라 합니까? 그 부분에 그것도 그렇게 뭐 예, 그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설치 완료가 네. 되었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교통과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실, 지역경제과, 교통과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